바뀌는 시대에 따른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탐색이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진로 탐색은 상대 측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독일에서는 이 교육 방법이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한국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작년에 시행된 자율학기제, 자율학년제가 있습니다. 이 자율학년제는 중1이라는 어린 나이서부터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라는 좋은 취지로 많은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활동인데, 사실 이 자율학기제나 학년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기보다는 시험이 없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놀자라는 생각으로 PC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노래방에 가서 맨날 노는 생활을 반복했기 때문에 현재 자율학기제, 학년제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로 탐색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까지 일을 하려면은 진로 탐색보다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예전부터 능력이 있게 노력을 한 게 아니라면은 변호사나 선생님 그런 장기적인 직업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거리를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이 줍는 일을 하시는 같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생업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120살까지 살게 된다면은 나중에 진짜 국영수 같은 그런 기초적인 경험들을 열심히 해서 변호사나 선생님 같은 장기적인 직업을 가지지 않는 한 나중에는 생업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기보다는 일단 우선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나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범위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의 세 번째 논점은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두 번째 논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10분 41초 남았습니다. 발언 30초 전에 한 번 누르고요. 5초 전에 2번, 그다음에 발언 시간이 종료됐을 때 3번 누르니까 그거 알아주세요. 이제 이 토론자들 간의 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이 토론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10초 정도 시간 주세요. 응답 시간이 1분이에요. 아까 전에 두 번째 발언하실 때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초적인 이 국영수만을 가지고 능력을 그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영수는 기초적이기 때문에 농구나 축구 같은 다른 스포츠를 할 때도 항상 기초가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변호사나 선생님 같은 장기적인 직업은 꿈꾸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영수가 되어 있어야 더 먼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반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학년제랑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율학년제나 학기제 같은 경우에도 꼭 중학교 1학년 때만 하고 그 뒤에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너무 1학년 때만 하고 하지 않을 거면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1학년 때 시행해서 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 1학년 때만 해가지고 효과가 아니고 자유학년제나 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시험을 보지 않고 쭉 장기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국영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직이나 아니면은 예체능을 뺀 나머지 직업들을 하기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다는 한 번 더 질문 주시죠. 국영수 장기적인 직업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심층적으로 공부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울인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균 수명이 120년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100살이 넘어갈 때도 일을 계속 하려면은 그에 따른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능력이 필요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 무조건 국영수를 한다고 해도 국영수를 한다고 그 능력이 키워지진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영수를 한다고 능력이 키워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따른 능력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4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80%에서 90%의 내용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영수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서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따라서 좋은 잘 생애를 보낼 수 있다. 그런 관념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녹아있듯이 그 40대까지라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엔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준비 잘하는 연습생인데. 자, 이스나토 먼저 할게요. 능력은 국영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 잘했고요. 자, 능력이라는 걸 여기서 정의를 해주면 더 좋겠어요. 능력이란 무엇인데, 예를 들어서 능력의 정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걸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능력의 정의 해주면서 국영수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영수보다는 내 분야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네, 아주 좋고요. 이것도 사례를 들면 더 좋겠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시네미 히어리라고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사례가?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에 성공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BTS가 있을 수 있겠네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국영수를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노래와 춤을 열심히 그 자리에 올라간 거 그렇다면은 연계의 사례로 들기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에 따라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사례. 네, 보면은 내용은 다 좋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례를 꼭 들어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가 될 거라면은 체육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내가 음악가가 될 거라면 음악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되는 과목이 AI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사례를 만약에 들어본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기초가 되는 과목이 AI로 바뀌는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번역기 괜찮아요. 자, 파파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검사하기 있죠. 그래서 내가 문법을 좀 잘못 썼을 경우에라도 수정을 해주는 그런 검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나에게 맞는 보험 찾기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내가 계산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보험이나 경제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영수로는 세 번째가 뭐였죠? 국영수로는 뭐뭐 할 수 있다. 국영수는 교육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대변할 수가 없다.
대변할 수 없다. 오케이. 미래가 그리고 바뀔 거라고 했잖아요. 바뀌어서 국영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별 중요할 거라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딩 교육 하고 있는 거 알죠? 옛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코딩 교육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한다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영수 외에 다른 것들이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인데, 다른 어떤 것들이 왜 더 중요해질 것인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상훈 토론자 발언 내용 처음에 안내 잘했어요. 지금 어떤 발언을 잘하셨고요. 그리고 예체능 분야가 아니라면은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한 발 물러갈 수는 없어요. 예체능 분야라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말 있죠. 유명인들 SNS 하지 말라고 그런 말 있죠. 왜냐면 말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국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왠지 단어를 잘못 사용을 해서 욕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아마 리더 누구였죠? 랩몬스터였나?는 유엔에서 영어로도 연설을 하고, 그래서 영어가 아예 안 되는 그룹이었으면 해외 진출이 가능하고 어려웠죠. 그러니까 예체능 분야라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영수를 모르면은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왜 힘든지를 말해 주셔야죠. 말 안 해줬어요. 그러면 청중이 왜 힘들지? 그리고 설명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왜 힘든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네? 넘어가셨으니까. 그리고 독일의 진로 교육이 왜 한국에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독일의 진로 교육이 어떤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얘기했는데 아까 독일의 진로 교육까지만 말하고 진로 교육이 어떠한지는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김성호 토론자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현재 독일의 진로 교육이 어떠한데 이거는 한국의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겠죠. 그리고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잘했어요. 자율학기 본인의 경험인가요? 본인과 친구들의 친구들의 경험인가요? 김성원 토론자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고, 네, 경험담 굉장히 많이 잘했고요. 친구들의 경험이라도, 네, 이러면 훨씬 선생님이 높아지고,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찬성 측에서는 자율학기제를 말한 게 아니라 독일 교육을 말했다는 거. 그래서 자율학기제는 물론 진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로 들어서 괜찮은데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 교육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는 국영수가 필요하다. 왜가 없어요. 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일하려면 120세까지 일하려면 왜 국영수가 필요하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하긴 했어요. 지금 굉장히 학교나고 싶은 표정인데 변호사와 선생님 같은 직업을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변호사 선생님도 둘을 합쳐봤자 퍼센트가 10%가 안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90%의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반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례를 든다면은 변호사, 선생님, 회사원, 누구에게는 모두 국영수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약 75%인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영수가 필요하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직업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면은 반박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폐지줍기, 네. 국영수를 배우면 왜 폐지줍기를 안 하는가 또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니까 아까 충분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한번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별다른 능력을 가지고 못하면은 나중에 생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폐지 줍기를 하면서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까지 장기적으로 잘 살아가게 되려면은 결국 기초적으로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이 어느 정도 잘했고요. 최근에는 기계가 자동화가 되면서 기계가 보편화되면서 생산 인력이 많이 잘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니까 옛날이라면 5명에서 1명이 하는 경우라서 4명이 잘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영수의 필요와 관련이 없지 않나요? 라고 선생님이 발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 반영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문답 넘어갈게요. 찬성 측
수만을 가지고 노벨 현상이라고 말하지는 않. 내가 넘어갈게요. 반대치. 이건 아까 얘기했네요. 자유롭 기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까 산성칙은 노벨육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산성칙이라는 이미 부분을 지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측이 말하는 자유롭 기제의 단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국의 자유롭 기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독일의 진로교육입니다. 독일의 진로교육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의 진로교육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산성측에서 아까 장기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측에서 그 분야에 대해 여러 직업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까 산성측이었죠. 사무소문자가 아니라 신학소문자. 미안 헷갈렸다. 장기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 근거를 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김장훈 소문자 못 알아들었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선생님이 알아듣긴 했는데 이게 좀 해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죠. 글쓰기를 잘한다면 내가 나중에 그걸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카피라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았겠어요. 왜냐면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니까 어렵고 여러 직업을 가진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문답을 보여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김상훈 토론자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청중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청중이 알아듣기 쉽도록 질문을 간단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대측 반박 내용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라든가 수치가 있어서 설득력이 훨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갑자기 좋은 대학교가 나왔는데 좋은 대학교에 대해서 아까 발언 시간에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문답 시간에 추가하면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좋은 대학교에 대해서 나왔을 때 느낌이 갑자기 왜 좋은 대학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토로 이제 발언했을 때 국영수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장기적으로 120살까지 일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연결시켰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제가 김일희 교수님에게 말했다시피 그 연결고리를 성중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시고 다 떠먹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찬성팀 1표현자의 비교율학 단원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요약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요약 비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찬성 측은 첫 번째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로 탐색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로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자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능력을 국영수가 능력을 대변할 수 있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점을 비교하다 보면은 저희 측은 그 좀 더 장기적이고
미래를 내다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만 그 반대측의 입장에 따르면 단기적인 것으로 그냥 잠깐의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짧아지고 은퇴 시기도 짧았으니까 그 단기적으로 성공을 해서 하는 것이 국영수가 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제 많은 직업을 갖게 되면서 장기적인 걸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측의 입장대로 진로 탐색을 해두면은 이제 미래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되니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국영수는 장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력이 아주 적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제 반대측께서 그 반론을 안 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 측의 논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극히 다른 논점인데 비슷하다고 보고 세 번째를 논점에 반박을 안 하셨으므로 이는 저희 측 주장에 반박을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측이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초 발언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유권자의 이해 요약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이 1분입니다. 30초. 전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대측의 주장 세 가지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한다. 국영수는 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또한 그리고 세 번째로 국영수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과 교육 수준을 대변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찬성 측께서는 아까 그 시대가 변하니까 이 교육의 양상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진로 탐색이 일단 저희 반대 측의 의견을 주장을 좀 더 강화하고 찬성 측의 주장을 좀 약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찬성 측께서 이 국영수는 단기적인 측면을 보통 말하였고 이 진로 탐색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국영수가 오히려 기초적인 과목이므로 이 진로 탐색을 해서 진로를 정하여도 모든 진로에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따라서 이 진로 탐색보다 오히려 국영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10년 대략 한 5년 전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생긴 직업인 유튜버나 그 개인 방송 BJ 같은 직업이 있지 않았고 그런 것이 생길지를 잘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진로 탐색을 해도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국영수를 하면서 기초적인 학문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49초 양쪽의 주장에 대한 비교 요약 발언이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전체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답은 앉아서 하며 반대팀 유권자가 먼저 질문을 받은 후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측의 토론자가 질문을 받아요. 반대팀이 토론자가 언급한 거에 대해 질문해도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시간 지금부터 다시 얘기해요. 다시 할게요.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제 독일도 그런 진로 교육으로 나서게 된 건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 교육을 대학에 보면은 그 예를 마이스터라고 하는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과 같은 사람들이 독일에서는 무대를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통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었고 그것이 꽤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으로 그렇게 독일 교육이 한국의 정서에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요약 비교하실 때 5년 전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업을 알 수가 없어서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직업을 시대가 빨리 변해서 앞으로의 직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로 선택이라는 게 미래의 직업을 이렇게 대략 미래가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주로 대상이 그 미래의 유망 직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요즘 미래가 너무 빨리 시대가 빨리 변하니까 오히려 그걸 알아채기가 어렵고 따라서 진로 선택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시대가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시대가 변하니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만큼 그 국영수보다 진로 탐색을 해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국영수가 연관되지 않는 직업은 찾기가 거의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제 진로에 맞아서 제 진로로 정했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 미래 AI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차지해서 제가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 힘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영수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영수를 해준다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도 더욱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AI를 도취하니까 빨리 진로 탐색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영수가 AI를 놓친다는 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글쓰기나 덧셈 같은 것도 AI로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거죠. 덧셈하고 뺄셈을 AI로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계산기만은 몇 가지 그것이 하나하나 명확히해서 하려면은 만약 그러면 여기 3개 있고 4개 있고 세는 계산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시간 되었습니다. 자, 김혜린 토론자 와 김초원 토론자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논점 요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총 2분인데 논점 요약하는데 1분 걸려요. 그럼 1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요약을 실질적으로 할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적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상선 측의 경우에는 반대 측의 1논점이 아까 이거였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반대측 토론자가 상선 측의 이 논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셨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잘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잘한 걸 위주로. 논점 3개를 다 요약한 다음에 하면 좋겠지만 보통 제가 본 경험에 따르면은 3개씩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분이 돼요. 그럼 진짜 1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반대측은 단기적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김성원 토론자가 124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장기적.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 장기전. 그래서 아까 김혜린 토론자가 반대측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게 이 논점을 봤을 때 네. 능력 인가가 성공하고